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필사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필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그거 글씨 연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필사가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필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기도 해요. 디지털 시대에 더욱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필사를 하는 이유 10가지를 듣고 나면 당장 펜을 들고 싶어지실 거예요. 필사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집중력 회복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SNS, 끊임없는 푸시 알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집중시간이 8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금붕어의 집중시간이 9초보다도 짧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하지만 필사를 할 때는 어떨까요? 한 글자 한 단어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글자가 삐뚤어지거나 내용을 놓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집중을 하지 않고 필사를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것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지면 필사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필사를 하면은 정말 마음이 차분해져요. 필사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평화입니다. 필사는 명상 같은 효과가 있어요. 단조로운 반복 동작이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필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좋은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 좋은 글의 에너지가 손끝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힘든 하루를 보낸 저녁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텍스트를 필사를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새 진짜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필사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깊은 독서 경험입니다. 요즘 우리는 뭐든지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잖아요. 스키밍하고 스크롤하고 핵심과 요약만 파악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좋은 글은 천천히 음미해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필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슬로우 리딩이 됩니다. 한 문장을 최소 3번을 읽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두 번째는 쓰면서 읽고, 세 번째는 확인하면서 읽죠. 이 과정에서 처음 읽었을 때 놓쳤던 그 섬세한 표현들, 숨겨진 의미들, 작가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명화를 가까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필사한 적이 있는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라는 문장 하나에 담긴 깊이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그냥 읽기만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필사하면서 그 문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휘력과 문체 향상이에요. 좋은 글을 필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늘어나거든요. 새로운 어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섬뜩하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서워서 몸이 오싹하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 필사를 하면서 그의 미소가 섬뜩했다라는 문장을 필사해보면 이 어휘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쾌한 느낌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적절한지 알게 되죠. 글을 쓰는데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작가들의 훌륭한 문장 구조, 표현 기법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명곡을 반복 연습하면서 테크닉을 체득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다섯 번째 이유는 기억력 강화입니다. 뇌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손으로 쓸 때하고 타이핑할 때 뇌 활동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손글씨는 운동 피질, 시각 피질, 언어 중추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더 깊고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특히 필사는 단순한 손글씨가 아니라 의미 있는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중요한 명언이나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필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때 필사했던 내용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냥 읽기만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잊어버리더라고요.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 번 읽는 것보다 필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필사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요, 창작 능력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글을 못 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글쓰기 실력은 충분히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작가들의 글을 필사하다 보면요, 어떤 작가의 강렬한 문체, 다른 어떤 작가의 감정적이고 섬세한 표현, 또 다른 어떤 작가의 논리적이고 명쾌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필사를 통해서 체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다양한 스타일이 융합이 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필사가 주는 창작의 선물이에요. 필사를 하는 이유 일곱 번째는요,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입니다.
피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이다 라는 문장을 필사하면서 내 삶에서 욕망과 권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필사는 나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어떤 문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손이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휘에서는 손이 멈추기도 해요. 그 어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 지형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아 발견이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필사를 하는 이유 8번째는 감정 정화와 치유입니다. 힘들거나 우울할 때, 분노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내 감정 상태와 공명하는 텍스트를 찾아서 필사하면서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정화할 수 있었어요. 슬플 때는 슬픔을 다는 시를 필사하기도 하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가 되는 글을 필사하기도 하고요. 화가 날 때는 분노를 승화시킨 문학작품을 한번 필사해보세요. 필사를 하면서 감정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텍스트를 필사를 하면서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정 지능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양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필사를 하는 9번째 이유는요,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시간에 쫓겨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죠. 정말 중요한 건 오히려 천천히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한 페이지를 완성하는데 15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처음 필사하시는 분들은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필사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느리게 필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답답하죠. 그런데 점차 이 느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느린 시간 속에서 진짜 여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급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감각의 변화가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일에는 여유를 갖고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필사를 하는 10번째 이유는요, 디지털 디톡스와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크린을 보면서 살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디지털 기기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도 없죠, 이제. 근데 이 디지털 과부하가 상당한 피로감을 안겨주더라고요. 필사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종이와 펜, 책만 있으면 돼요. 알람도 없고 광고도 없어요. 순수하게 그리고 텍스트에 집중할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 종이 위에 펜이 스르륵 지나갈 때 느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필사할 때 좋은 나만의 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사각사각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 손목의 미묘한 움직임, 이 아날로그적 감성들이 정말 큰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막상 필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책을 하는지 모르겠다, 진도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럼 혼자 하는 필사 말고 단체 필사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필사를 한 지 한 17년 정도가 됐는데 단체 필사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되었어요. 단체 필사는 같은 책을 함께 쓰는 경험인데요. 혼자 하는 필사하고 또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단체 필사는 단순히 같은 책을 베껴 쓰는 활동이 아니라요, 같은 텍스트를 두고 서로의 속도와 호흡을 나누면서 글을 새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서는 느끼지 못하는 집중과 연대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 필사를 10년 동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필사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집중력을 굉장히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체 필사가 하나 끝났는데 완필률이 85%였어요. 그러니까 단체 필사에 여러분이 참가하시기만 해도 완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끝나고 필사 완필 인터뷰라는 걸 하는데요, 이때 감상을 나누면서 함께 필사했던 책의 텍스트가 더욱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할 수 있는 필사도 다 같이 하니까 꾸준히 이어가게 되고 결국 완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혼자 하는 필사도 좋지만 단체 필사는 그 이상의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단체 필사에 꼭 참여해보세요.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필사를 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